속눈썹 연장이나 왁싱을 하는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가게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다른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단골도 많았고 자리도 나름 잘 잡았는데 어떤 일로 인해 거의 도망치듯 가게를 내놓아야 했죠.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끝낸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줄곧 다른 뷰티샵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30이 되고 제 뷰티샵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가게 규모는 좀 작았지만 그래도 저의 가게를 갖게 되는 거라 너무 기뻤죠. 가게 인테리어도 신경 써서 하고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찾아주시는 손님은 제법 있어서 꾸준하게 일을 잘 해올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가게에서 복도 맞은편에 있는 곳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이왕이면 밥집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초밥집이 들어오더라고요. 초밥도 좋아하니까 잘됐다 생각했죠. 그렇게 앞가게도 공사를 끝냈고 얼마 뒤 한 남자가 오픈했다며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남자는 웃는 인상이었고 좀 마르긴 했지만 체격도 좋고 반듯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잘 먹겠다며 한번 식사하러 가겠다고 인사를 했죠. 그 남자는 자기는 이런 왁싱샵은 처음 와봤다며 구경 좀 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게가 좁아서 구경할 건 없긴 한데 저는 괜찮으면 커피 한잔하고 가실 거냐 물었고 그 남자는 좋다고 했습니다. 마침 손님도 없어서 커피 한잔을 하며 간단한 대화도 나누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김현준이었고 친구랑 같이 동업으로 초밥집을 열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웃 가게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했죠. 그 후에도 한 번씩 제가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분은 저희 가게에 커피나 디저트를 갖다 주기도 하셨어요. 자기들 거 사면서 같이 샀다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샵에 웬 남자분이 오셔서 왁싱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샵은 여성 전용 왁싱샵이라서 안 된다고 좋게 거절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자기도 해달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 혼자 하는 가게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때 현준 씨가 맞은편에서 그 상황을 보고 달려온 겁니다. 어이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짓입니까? 왁싱샵에 왁싱 받으러 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밖에 써져 있잖아요. 여성 전용 왁싱샵이라고. 못 봤습니까? 그래요? 못 봤네. 그럼 말을 하지. 그 남자는 저한테는 왜 손님 차별하느냐고 난리를 쳐놓고 인상이 좀 센 현준 씨가 뭐라고 하니까 바로 꾀갱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진상 남자를 대신 쫓아내 주었죠. 괜찮으세요, 사장님? 네, 조금 놀랐어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저런 분 있으세요. 여자 혼자 하는 샵이라서 더 그런가 보다. 현준 씨는 물도 한 잔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참 다정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아마 현준 씨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때 일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국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현준 씨는 저보다 2살이 어렸지만 성격이 남자답고 어른스러운 면이 많았어요. 저한테도 절대 누나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가게가 가깝다 보니 당연히 마주칠 일도 많고 또 각자의 일이 끝나면 데이트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동안은 성격이 참 잘 맞았어요. 뭐든지 저한테 맞춰주고 싸우는 일이 생겨도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만나오다가 8개월 정도가 됐을 무렵이었어요. 현준 씨가 저보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좀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재고 따지고 그런 것 없이 돌직구로 결혼하자고 하니 설레기도 했고요. 나와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했구나 싶기도 해서 고마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먼저 만나 뵀는데 저희 부모님이나 제 동생이나 다 현준 씨를 좋게 보더라고요. 성격도 좋아 보이고 시원시원해 보인다고요. 그 다음엔 제가 현준 씨 부모님과 가족분들을 만나야 될 차례였죠. 저는 시댁 식구들이 될 분들이다 보니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어요. 현준 씨 전에 누나 한 명 있다고 했었지? 근데 누나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네? 많이 안 친해? 제가 누나 얘기를 물어보자 남친은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별로 안 친해. 거의 같이 안 살기도 했고. 왜? 뭐 학교 다닐 때도 집에 잘 안 있었고 대학교도 멀리 가고 지금도 나가서 살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저러고 살아. 아, 그리고 곧 회사에서 외국지사로 나간다고 하던데 아예 거기서 살 작정인 것 같더라고. 어머, 정말? 근데 자기야 별로 신경 쓰지 마. 걔 완전 지 밖에 모르는 애고 가족들이랑도 안 친해. 완전 별종이거든. 아, 진짜? 지 혼자 잘난 줄 아는 애야. 이제 다른 나라 가면 한국 오지도 않을걸? 여튼 신경 쓸 필요 없어. 저는 남친과 누나가 사이가 안 좋다 못해 아예 남남처럼 지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동생과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주변에도 들어보면 형제 자매들과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서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친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남친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 누나분도 와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남친네 부모님은 웃으며 맞이해 주셨는데 누나분은 그냥 아무 표정도 없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이미 들었지만 누나분이 진짜 차가우시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정말 누나분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족 간의 대화에도 참여 안 하고 묵묵히 밥만 드시더라고요. 억지로 앉혀놓은 것처럼요. 저는 이상하게 누나분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 딴에는 형님이라고 부르며 애살있게 말을 걸었는데 그 말에 누나분이 몹시 싸늘하게 저를 보더군요. 내 얘기? 내 얘기 뭐요? 들을 말 없을 텐데. 네? 아, 곧 외국 가신다고. 맞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생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옳게 될 사람 얼굴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오라고 했지. 아, 그렇구나. 형님, 회사도 좋은 데 다니시고 능력자신 것 같아요. 제 말에 누나분이 싸늘하게 말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형님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딴에는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친근하게 말씀드린 건데 너무 차갑게 쏘아붙이시더라고요. 네? 아, 불쾌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불쾌한 건 아니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이른 표현이다 그거죠. 누나 말에 남친도 기분이 상한 듯 확 짜증을 내면서 누나분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뭐 호칭 갖고 난리쳐. 지만 잘난 줄 알지? 남친의 말에도 누나분은 무시하기라도 하는 양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친은 툴툴거리더니 화장실을 갔고 저는 조심스럽게 누나분에게 말했어요. 저기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 말에 남친 누나분은 저를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장사까지 한다는 사람이 마음이 좀 여린 것 같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누나분은 남친이 간 화장실을 힐끗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결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현준 씨 좋은 사람 같고 어머님, 아버님도 다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최소한 1년은 겪어봐야 되지 않나요? 결혼은 좀 이른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또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나분이 저와 남친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동생 아내 될 사람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못했고 남친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대화는 끊겼습니다. 그 누나도 더 이상은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그날 식사 도중에 남친이 술을 좀 먹는 바람에 집에 데려다 주기가 힘들겠다고 해서 저는 저 혼자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친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저도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비 시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그 누나분 때문에요. 내가 많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신우될 사람인데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느껴지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관없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며칠 뒤면 외국으로 가서 거의 안 보고 살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친 누나분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 할지언정 저희의 결혼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서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손님 한 분을 보내고 차를 마시며 잠깐 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네, 뷰티샵입니다. 여보세요? 예약 필요해서 전화하셨나요? 나 김현준 누난데. 그 말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남친 누나분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저는 따로 번호를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온 전화라 더욱 놀랐죠. 어머, 안녕하세요. 통화 좀 돼요? 혹시 손님 있어요? 아니요, 통화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거죠? 동생 없죠? 네, 현준 씨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김현준 가게 옆에 있는 왁싱샵이라면서요. 인터넷으로 로드뷰 찾아보니까 바로 가게 나오던데요. 번호하고. 아, 네.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제 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전화를 한 건가 싶고요. 혹시 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동생이랑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까지 했죠. 그런데 무슨 일로... 누나는 깊은 한숨 먼저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나 오늘 저녁에 공항 가요. 알죠? 나 외국 간다는 거. 네, 오늘 가시는 거군요. 네, 다시 안 올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용기 낸 걸 수도 있고요. 무슨 용기요? 나 솔직히 남의 일에 관심 없어요. 특히나 선영씨. 이름 선영씨 맞죠? 네. 선영씨는 나랑 그때 잠깐 본 게 단데 나랑 뭔 사이라고 내가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까 싶긴 해요. 근데 어차피 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저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할까 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김현준,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결혼하실 거죠? 네. 뭐 결혼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알 건 알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다면 그것도 선영씨의 몫인 거고. 뭘 말이세요? 김현준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거의 집에 안 살았었어요. 학교 다닐 땐 독서실에서 살다시피 했고 대학교도 기숙사 있는 곳으로 갔고 졸업하자마자 독립해서 나와 살았고요. 네, 들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도 들었어요? 아니요.
김현준 때문에요. 김현준 무서워서요. 네? 누나 입에선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동생이 무서워서 집에서 나와서 줄곧 살았다뇨. 현준 씨가 무서워서요? 네, 걔 정말 무서워요. 내 머리에 보면 꼬맨 자국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김현준이 만들었어요. 네? 저는 이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누나 머리에 다친 상처가 현준 씨가 만든 거라니요. 걔가 집에 있는 장식품으로 내 머리 때렸거든요. 그때 찢어지면서 꼬맨 상처예요. 내가 걔보다 3살이 많은데 나 걔한테 많이 맞았어요. 중학교 올라가고부터 키 크고 덩치 커지더니 완전 지 승질대로 하고 기분 나쁘면 집안 살림 집어 던지고 학교에선 애들 때리고 다니고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누나로서 작작 좀 하라고 한마디 하니까 바로 저 때리대요. 동생한테 그렇게 맞고 나니까 나도 멘탈 털려서 그 후에는 완전 무시하고 남남처럼 지냈는데 한 번은 자기 혼자 꼭지 돌았는지 자기 무시하냐고 집에 있던 장식품으로 제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저 그때 병원 실려갔고요. 동생이고 뭐고 소년원이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우리 부모님 저만 말리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 부모님한테 자식은 김현준밖에 없나 보다 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집에 잘 안 있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나가 살았던 거예요. 나와 살면서도 간간히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 성질 어디 가나요? 학교에서 친구 때린 적도 있고 가만히 있는 어린애를 때려서 난리 난 적도 있었어요. 그 후에 좀 잠잠하라 했는데 대학교 때는 같이 술 먹던 여자친구를 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려서 경찰서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식 자기 수 틀리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는데 웃기게도 그게 자기보다 약한 상대한테만 나와요. 지금 선영씨한테 잘하죠? 그건 본인이 결혼하고 싶고 선영씨 놓치기 싫어서 그러는 걸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 성질머리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누나분의 말이 끝났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마냥 순한 편은 아니라는 건 알았어도 저한테만큼은 늘 잘했거든요. 싸울 일이 있어도 늘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런 남친이 자기 누나 머리가 찢어질 때까지 때리고 과거에도 친구며 여자친구며 경찰서까지 갈 정도로 때린 전적이 있다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 누나도 그러더군요. 안 믿기죠? 선영씨한테 그런 모습 한 번도 안 보여줬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런 모습 보고 누가 결혼까지 생각하겠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말했죠. 근데 이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나 거의 동생이랑 연 끊고 지내는 거고 동생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동생이 누구랑 결혼하든지 내 알 바 아니고. 근데 며칠 전에 선영씨 보니까 싹싹하고 착한 친구 같아 보이는데 좀 안쓰럽기도 한 거예요. 솔직히 나는 걔 가장 옆에서 봐왔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한테든 자기 가족한테든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뻔할 뻔짜잖아요. 모른 척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걔가 어떤 애인지는 알고 결혼 선택했으면 해서 떠나는 길에 말해주는 거예요. 나 외국 가는 거 아니면 말 못해줄 수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 한 거 알면 저 가만 안 두려고 할걸요? 참고로 그날 선영씨 우리 집 왔다 간 날요. 김현준 술 먹었다고 선영씨 못 때려준다고 한 날, 그날 선영씨 가고 나서 나한테 리모컨 집어던졌어요. 왜 분위기를 먹같이 만드냐고, 이러려고 왔냐고요. 저희 부모님 걔 말리지도 않아요. 말린다고 말려질 애도 아니지만요. 저 그 길로 집 뛰쳐나왔고요. 가족이라면 진짜 지긋지긋한 사람이 납니다. 왜 얘기하는지 이제 대답이 됐나요? 이제 와서 보면 용기 내서 이런 얘기를 다 솔직하게 해준 누나분이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저도 남친을 너무 좋아했고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너무 당혹스럽기만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런 폭탄을 주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하고요. 누나분은 잘 생각하라며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참이나 멍하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 예약 손님이 와서 다시 일을 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착하고 다정하고 듬직한 내 남친이 그렇게 폭력적인 인간이란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손님을 보내고 폰을 보니 그 누나분이 보낸 사진과 영상이 있었습니다. 누나분이 말했던 머리를 꼬맨 사진도 있었고 집이 엉망진창 돼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이건 예전에 찍어둔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 선영씨 가고 나한테 난리쳤던 거 그 음성도 내가 찍었어요. 그렇게 누나분은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까지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그걸 틀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엄마, 쟤는 왜 불러? 누나인데 그럼 안 부르니? 이제 외국 가면 너 결혼식에도 못 온. 누나 같은 소리 하네. 야,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분위기 먹같이 만들었지? 이게 콱 그냥. 아, 그만 좀 해라. 아, 뭘 그만해. 확 그냥. 너 선영이한테 허튼 소리 한 거 아니지? 무슨 허튼 소리? 내가 너 때렸다느니 개소리 한 거 아니냐고. 네가 나 안 때렸냐? 그리고 지금 이런 행동은 뭔데? 그러게 네가 왜 분위기를 먹같이 만드냐고. 너 때문에 나 결혼 못하면 책임질 거야? 네가 미친놈이라서 결혼 못하는 게 왜 내 책임인데? 이게 진짜 미쳤나? 하면서 뭔가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님이 말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당탕 하더니 녹음이 끊겼습니다. 아마 누나분은 그 길로 바로 도망을 나온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분명 제 남친 목소리가 맞았어요. 근데 제 남친인데 남친이 아닌 것 같았어요. 욕과 악을 써대고 얼마나 위협적인지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남친이 그 행패를 부리는데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제대로 말리거나 뭐라고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이 녹음이 옛날 일도 아니고 제가 인사를 갔었던 바로 며칠 전에 녹음되었던 거라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싶고 이런 폭력성을 다 숨긴 채 저한테는 한없이 다정하게 굴었던 남친도 정말 소름 끼치고 그런데 그 순간 뭐해? 저는 그 소리에 하마터면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친이 손에 커피를 들고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남친을 보는데 등골에 한기가 쫙 서더라고요. 언제 왔어? 좀 전에. 뭐 들어? 아니야, 아무것도. 저는 황급히 녹음을 껐는데 남친이 살짝 들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뭔데? 나도 알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장사는 어쩌고 왔어. 잠깐 쉬는 시간인데 뭐. 커피 마셔. 자기가 좋아하는 라떼 사왔어. 고마워.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왜 이렇게 하얗게 질려있어? 질려있긴 뭘. 화장이 좀 떴나 보네. 저는 도저히 남친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바로 전날만 해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멋져 보이던 얼굴이었는데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나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긴장되더라고요. 남친은 어리둥절해하며 자기 가게로 갔고 저는 그 길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친이 왜 가게 문 닫았냐, 어디 아프냐 연락이 왔지만 전부 씻고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누나분의 경고처럼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면 몰랐지 이렇게 알게 된 이상 결코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할 순 없겠더라고요. 지금이야 저에게 잘하고 다정하게 굴지만 결혼하고 나서 본색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 같았거든요. 폭력적인 성향의 남친도 문제였지만 그런 남친을 방관하는 남친네 부모님의 행동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예약된 손님분들께는 양해를 구하고 가게 문을 며칠 닫았습니다. 남친은 전화 오고 연락 오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몸이 안 좋다고 당분간 좀 쉬겠다는 핑계만 댔어요.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다 알렸고 가족들도 기막혀하며 당장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헤어지고 싶긴 한데 누나분이 말해준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떠올리면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남친이 어떻게 돌변할지도 무섭더라고요. 제 남동생은 일단은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하라며 그리고 당분간 자기가 같이 다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학교 휴학 중이었거든요. 일단 헤어지기로 결정했으니 말해주는 게 예의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전화로 남친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남친이 이유가 뭐냐고 하길래 그냥 여러 가지가 쌓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누나 얘기는 일체하지 않고요. 그런데 의외로 남친이 바로 알겠다고 잘 살라고 하더라고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너무 쉽게 알겠다고 하길래 안심되기도 하면서 그 순간 헤어졌다는 게 확 와닿아서 슬프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사실은 남친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혹시 누나가 앙심을 품고 안 좋게 얘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었죠. 녹음 파일도 가짜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만큼 남친은 제 예상과 달리 엄청 순순히 깔끔하게 헤어져 줬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며칠 뒤 오랜만에 가게를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건너편에 현준 씨 가게가 바로 보였고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현준 씨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애써 무시하고 조금은 불편한 기분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퇴근을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가게 물품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 겁니다. 영업 끝났습니다. 하고 돌아보는데 현준 씨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좀 무서웠어요. 현준 씨 표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현준 씨, 끝났어?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근데 현준 씨는 저를 가만히 노려보며 자기 마음대로 저희 가게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무서워서 가게 정리를 마저 하는 척 하면서 몰래 남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죠. 지금 당장 와달라고요. 우리 말이야,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 어? 분명히 알겠다고 잘 살라고 해놓고 갑자기 돌변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남친은 굳은 얼굴로 저에게 계속 따졌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해서 양가 부모님까지 만난 사이인데 네 마음대로 그렇게 깨자고 하면 끝이냐고. 내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현준 씨는 몹시 불쾌한 얼굴로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런 표정은 사귀는 동안 처음 본 표정이었고 누나가 한 말들이 떠오르면서 오싹하더라고요. 진짜 금방이라도 저를 때리기라도 하려는 듯한 표정과 몸짓이었거든요. 저도 마음을 다잡고 말했죠. 미안해.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헤어짐은 원래 다 일방적인 거야. 그 말에 현준 씨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너 무슨 드라마 찍냐? 헤어짐은 다 일방적인 거라고? 그러면 네가 헤어져 달라고 하면 나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물러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뭘 어쩌자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빠서 나는 못 헤어지겠는데? 너 나가지고 노냐? 어? 그러면서 갑자기 위협적으로 확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때가 늦은 저녁 시간인데다 상가 안에 위치한 가게들이다 보니 복도에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왜 화를 내? 화 안 내게 생겼냐고. 너 나가지고 노냐고. 별로 볼 것도 없는 거 착한 거 같아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하려 했더니. 뭐라고? 말 다 했어? 아니 덜했다. 나 생각할수록 열받네. 나이도 많고 생긴 것도 찐따 같은 게.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 가게에 있는 집기들을 손으로 확 밀어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몸을 웅크렸어요.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도망가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였어요. 그때 마침 저희 동생이 가게 안으로 나타나 주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동생이 화난 얼굴로 나타났고 저는 허겁지겁 동생에게 달려갔죠. 누나 괜찮아? 형님 이건 아니죠.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여기 찾아와서 난동을 피웁니까? 누나랑 할 얘기 있으니까 좀 나오지. 못 나오겠는데요.
나오라고! 못 나온다고! 동생이 위협적으로 말하며 현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생은 운동도 많이 하고 특전사 출신이라 덩치도 크고 몸도 엄청 좋은 편이에요. 인상도 무섭게 생겼고요. 동생이 그렇게 나오자 현준 씨도 움찔하더라고요. 아니, 너네 누나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는데 내가 화가 안 나? 그게 왜 화가 날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 헤어졌다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단호하고 매섭게 말하자 현준 씨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찌질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되는 겁니다. 눈 돌아서 동생한테까지 해코지를 할까봐요. 저는 여차하면 신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동생은 현준 씨에게 몇 번이나 더 나가라고 했고 현준 씨는 결국 저를 노려보더니 굳은 얼굴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손발이 덜덜 떨린 채로 동생과 함께 가게 문을 겨우 닫고 상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어찌나 무섭고 진정이 안 되던지 다음 날에도 도저히 다시 가게 문을 열러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앞가게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가게를 아예 닫아놓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저는 한동안 쉬게 되었던 거죠. 결혼까지 생각하고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일순간 그렇게까지 바뀌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 그 충격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쉬는 동안 집에 내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었기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 아닐까 걱정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집까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고 저도 언제까지 일 없이 집에만 있을 순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후 좀 떨어진 동네에 다시 가게 자리를 찾아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헤어지자 했다고 나타나서 위협하는 전 남친이 너무 무섭고 동생이 제때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나 싶어서 아찔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좀 늦거나 혹은 못 왔더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싶기도 했고요. 헤어지자고 했다고 바로 태도 돌변해서 저한테 위협을 가하던 그 남자. 전 남친에 대해서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결혼은 뭐하러 하고 싶어서 그렇게 두 얼굴로 살아가는지 싶고요. 생각할수록 정말 나쁜 인간이고 엮이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론 그 누나분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한테 미리 동생에 대해서 알려줬으니까요. 그 누나분은 외국으로 잘 떠나신 건지 걱정도 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그때 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해지된 번호로 나와서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누나분이 정말 생명의 은인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미친놈이랑 결혼했으면 더 큰 위험에 놓을 뻔했겠더라고요. 또 그런 동생과 한 집에서 살면서 무서움과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을 과거의 누나분을 생각하면 참 안쓰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겐 가족이 큰 힘이고 울타리겠지만 그 누나분에게 가족은 참 남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미리 얘기해 준 거 정말 고맙고 누나분도 어디 가서든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래요. 더불어 저도 지금의 불안함에서 조금 더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냈으면 합니다.